여러분 안녕하세요. 청년경제가 양준영입니다. 바쁜 시기에 영상을 좀 올려봅니다. 틈이 생겨서 코너를 새로 만들어 봤는데요. 새로 만든 재색 목록명은 ESTJ라 감정 공감은 서툴지만입니다. MBTI 성격 유형 검사를 검색해서 넣어봤고요. 감정 공감은 좀 서툴지만 일상을 살면서 든 경험들과 생각을 담아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담아봤습니다. 잘 부탁드릴게요. 첫 주제로 스몰 셀프 웨딩 후기를 담아보고자 합니다. 26살인 2020년에 스몰 그리고 거기에 셀프를 곁들인 결혼식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영상에는 결혼별 차이점과 그 스몰 셀프 웨딩을 선택한 이유를 적어보고 결혼식까지 지출한 비용 그리고 방법, 후기 등을 앞으로 이어서 연달아 올려보겠습니다. 스몰 셀프 웨딩 사진부터 볼게요. 많은 돈을 들여서 화려하게 치장하는 것이 아니었음을 감안하시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입니다. 왼쪽에 나무 이젤 몇 개가 보이죠? 하얀색 플라스틱 의자를 곳곳에 두었고 이 공간은 평창에 마당이 있는 주택입니다. 여건이 좀 어렵다면 이러한 주택이 없다면 좀 더 넓은 펜션을 찾아서 스몰 웨딩을 고려하셔도 좋습니다. 의자 뒤에는 소소하게 꽃과 천을 붙여두었고요. 오른쪽은 조화와 바구니입니다. 스몰이라고 하나 그래도 결혼하는 느낌이 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좀 예쁘게 준비해봤습니다. 종류별로 두니까 보기가 좋죠? 바구니에 고양이 모카가 들어가 있네요. 두 번째 사진입니다. 구매한 조화를 계단 주변 아치 곳곳에 꽂았습니다. 10월 가을날에 결혼했기 때문에 화려한 색채와 뚜렷함을 보이는 조화를 두니까 훨씬 분위기가 살고 이쁘더라고요. 아까 보였던 이젤에는 이렇게 나무에 글씨를 넣어서 환영 인사를 기재를 했고요. 나머지 이젤에는 액자와 리본, 풍선, 그리고 꽃에 웨딩 사진을 촬영한 걸 거치를 했습니다. 액자를 좀 큰 걸 둘까 했지만 스몰 웨딩이니까 작은 결혼식이란 주제로 잘 보여주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 사진을 보시면 뒤에 이제 동생이 테이블에 노트북을 두고 음악을 진행 순서에 맞춰서 재생하고 종료를 해주었습니다. 아치를 통과하는 식으로 그 진행 동선을 짰고 옆에는 간식 테이블이 조금 보입니다. 오른쪽 위에는 대학 학과 친구들이 멀리서 찾아주어서 축가를 불러준 사진이고요. 아래는 저 공간에 서서 폴라로이드 사진기로 친구들이 촬영을 해주었습니다. 네 번째 사진입니다. 멀리서 찾아왔기에 밴을 빌려서 촬영한 친구들의 모습이고요. 스몰 웨딩이라고 하지만 분위기는 더 서로 가깝고 격식을 따지지 않는 파티 같은 분위기를 고려했기 때문에 밝은 분위기로 결혼식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여러모로 예쁜 사진들을 많이 남기는 모습들이 보이고요. 몇 선보이는 마지막 사진으로는 결혼식 후에는 식당을 예약해서 갔었는데 밑반찬들의 모습입니다. 오른쪽은 강원 상품권인데 나중에 비용에 관한 영상을 담았을 때 자세한 이야기를 담아보겠습니다. 사진으로 보았듯이 스몰 셀프 웨딩이란 거의 스스로 준비하는 작은 규모의 결혼식입니다. 2010년대 들어서서 스몰 웨딩이 확산했는데 여기에 셀프를 더했어요. 현대에 들어서 스몰 웨딩은 가수 이효리, 이상순의 작은 별장 결혼식이 대표적인 시초라고 볼 수 있고요. 이처럼 작은 별장에 파티처럼 즐겁게 보내는 모습들입니다. 가운데 윗사진은 제가 즐겁게 본 효린의 민박 프로그램의 한 커트고요. 평소의 모습이 그대로 나오듯이 소탈하고 부부끼리의 정다운 모습들이 담겨 있습니다. 스몰 웨딩의 장점을 짚어보면 돈을 절약하거나 흑자로 꾸리는 결혼식으로 좋은 가심비를 가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혼식에 돈을 따지냐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계실 수 있겠지만 비용이라는 게 무시할 수가 없었거든요. 많은 분들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결혼식에 넣는 돈, 그러니까 소멸하는 비용을 후회하곤 합니다. 돈이 아깝다 싶은 것이 있었는가에 대한 조언을 구하고 찾아보면 예식장과 예물 비용을 후회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특히 한복, 스튜디오 촬영, 예물, 살림, 보석 세트 등 화려함에 빠져서 많은 비용을 지출하기보다는 이러한 후회했다는 후기들을 찾아보면서 결혼식 이후의 생활이 제일 중요하게 느껴졌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후회하는 분들이 많은데 대체 일반적인 결혼식이 얼마나 비용이 들길래 이런 상황을 보일까요? 스몰 웨딩이 아닌 일반적인 크게 여는 결혼식을 선택하는 이유는 크게 4가지 이유로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결혼식에 의미 부여를 많이 하는 경우입니다.
개인이나 부모님, 예비 배우자, 가정 등이 전통적인 가치관이나 인생의 결혼이 한 번뿐인데 성대하게 하고 싶은 거 다 해야지 라고 의미를 부여하는 경우에 이렇게 진행을 한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회수할 축의금이 좀 있는 가정인 경우입니다. 보통 20대나 30대에 결혼하면 그때까지 친구들에게 많은 축의금을 돌렸다는 그런 누적된 금액과 더불어 부모님이 친구나 지인 등 관계 있는 사람들의 본인이나 자녀들의 결혼식을 찾아서 낸 축의금들을 합치면 무시할 수 없는 금액들이 쌓이게 되죠. 이처럼 회수할 축의금이 있는 가정인 경우 큰 결혼식을 택하기도 하는 것 같고요. 또한 사교 관계가 중요한 관계일수록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거나 인간관계 관리차 이렇게 큰 결혼식을 여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여기에 부부만의 자금을 넘어서서 가정이나 처가가 결혼 비용을 든든하게 지원해 준다면 무방하게 선택하는 선택지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처럼 결혼식 비용은 천차만별이지만 예시를 한번 가져왔습니다. 일단 예식장 대관료가 들어가고 큰 비중인 식대가 들어갑니다. 식대는 보증 인원만큼 납부하는데 요새처럼 좀 작게 열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면 부담은 좀 덜어지겠지만 1인당 5만원에 달하는 큰 비용이고요. 또 본식을 DVD로 넣는데 33만원, 결혼에 필수로 불리는 스드메가 큰 지출을 또 차지하죠. 각종 추가금에 피스, 헬퍼, 인건비, 앨범 추가비, 보정비 등등을 지출합니다. 최고가 되어야 한다면서 외제 예복을 맞추기도 하고 헤어 메이크업, 줄여서 헤매 비용에 한순간을 위한 한복대여, 이 한복대여라는 글자는 딱 4글자밖에 안 되는데 돈은 122만원이 들고요. 많은 신랑 신부가 받는 웨딩케어, 수차례에 걸쳐서 피부, 헤어, 네일 등 진행을 하고, 뭐랄까 참 헤어건 피부건 웨딩이란 단어가 들어가면 값이 수배로 뛰더라고요. 시장 조사를 하고 찾아봤을 때도 목적이 뭐냐 라고 업체에서 물어봤을 때 웨딩 케어입니다, 결혼하려고요 라는 말을 넣으면은 비용이 참 2배, 3배로 뛰더라고요. 또 식권과 식전 영상 촬영에 30만원, 여기에 필수로 돌리는 청첩장과 관련한 모임 진행비 160여만원, 상견례를 또 진행한다면 그냥 뭐 순댓국밥집에서 만나지 않죠. 고급 식당을 좀 분위기 있는 곳을 잡고 선물을 소소하게라도 나누고 케이크를 좀 자르고 이러다 보면은 인원도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50만원 가까이도 지출이 나갑니다. 이 외로 기타적으로 주선자와 그 축가 사례비, 지방에서 올라오는 지인들의 교통비와 숙박비를 지불한다거나 대절비와 답례품 등 준비하지 못한 또는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상치 못한 지출이 계속 늘어나다 보면 이 지출들은 수백만원은 그냥 넘어서게 됩니다. 이렇게 큰 틀로 예시를 들었는데 예물과 여행비를 제외하고라도 일반적인 결혼식은 2천만원은 기본이고 3천만원도 좀 초과할 수 있는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하다못해 정말 돈도 돈인데 이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해야 될까요? 내가 비용을 지불하고 서비스를 잘 해달라고 요청을 드려도 모자란 판에 잘 봐달라고 오히려 따로 챙겨야 되는 웨딩 사진을 촬영할 때 준비하는 웨딩 도시락, 그리고 드레스와 한복도 내 돈 주고 빌리는데 감사합니다 라고 절하다시피 이쁜 봉투를 찾아가지고 글도 적고 정성스럽게 피팅비를 준비를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비용도 비용이지만 너무 신경 쓰이는 게 참 많다고 느꼈어요. 이러한 상황들 때문에 일반적인 큰 결혼식이 아니라 저는 이제 스몰 셀프 웨딩을 선택을 했는데요. 선택한 이유를 조금 더 적어보자면 먼저 경제적 목표에 집중을 하고자 했습니다. 결혼식 기조의 허례허식이 너무 심화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 샵 태그를 보면 청담 유명샵, 또 웨딩 스타일링, 웨딩 메이크업 이런 게 너무 비싸더라고요. 너무 비싸고 그렇게 특별해 보이지도 않더라고요. 여기에 컨설팅 업체를 끼고 브랜드를 선정하고 플래너를 또 정해서 인건비를 지불하고 이렇게 신랑 신부 사이에 여러 개의 좀 방식이 또는 업체가 끼다 보니까 유통비용 중간 과정이 너무 크게 늘어나더라고요. 신랑 신부별로 결혼식 방법은 참 다양합니다. 그리고 각 사람마다 부부마다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어떤 형식이든 당당하게 준비하고 축복이 잘 깃들였으면 좋겠고요. 스몰 셀프 웨딩을 선택한 배경으로
먼저 허례허식 결혼식이 싫거나 불편하게 느껴졌다는 건 아까 말씀드렸는데, 또 가정에서 뿌리거나 준 축의금이 없거나 적었습니다.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상황이 소수만 초대할 수 있는 환경이라서 성대하게 하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결론에 도달을 했고요. 그리고 웨딩 업체를 직접 끼지 않고 스드메 모든 사항들을 챙기면서 준비하고 진행해야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의미는 둘째치고 경제성 확보해서 어디다 쓰려고? 라는 질문이 있다면 한 푼 두 푼 모아서 내 집 마련을 목적으로 하겠다라는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수도권 아파트에 살고 싶은데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올랐었거든요. 사회초년생의 입장과 자본력으로는 매매할 수 있는 여건이 도저히 못 됐습니다. 그래서 자금 마련과 대출과 여유 기간이 있어서 넉넉하게 돈을 준비하기 용이한 청약으로 눈을 돌렸고, 관련해서 분석해보고 도전한 끝에 지금은 청약에 당첨돼서 입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스몰 셀프 웨딩의 추가적인 장점은 A부터 Z까지 부부에 준비하는 우리의 여건에 알맞게 챙길 수 있다는 것과, 생애 처음으로 하는 결혼이다 보니까 서툴고 어려울 수 있는데 풋풋하게나마 직접 마음을 쓰고 하나하나 주춧돌을 놓아가면서 준비한다는 것이 둘이 즐기면서 뜻 모아서 준비하기에 의미가 깊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튜디오든 메이크업이든 한복 맞춤이든 여러 산업과 분야에 프리랜서와 전문가로 활동하는 분과 업체가 많습니다. 인스타만 검색해도 당장 스냅사진 작가들이 정말 많죠. 그래서 난해하거나 어렵지 않습니다. 처음이라 낯설 뿐이라 생각하면 조금 더 마음 편하게 준비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번 영상 마무리 단계인데요. 어느 결혼이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스몰 셀프 웨딩은 부부간의 뜻 일치와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인, 친지, 부모님 등 어른들과 주변 사람들이 용이하게 납득하는 좀 설명의 과정도 필요하고, 소수 인원을 초대하기 때문에 그 범위와 청첩장을 돌리는 양을 정해서 배부도 해야 됩니다. 또 예산에 맞춰서 진행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무 강박관념에 휩싸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최소한이라도 성의를 표시하는 게 알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재능 기부를 준비하는 과정에 강요하지는 않아야겠습니다. 소수라도 찾아오는 손님에 대한 대접 방안을 마련해야 알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내가 결혼식을 찾는 손님이라면 이런 생각을 갖고 간식 테이블이나 식사, 휴게 공간 등을 좀 챙기면 좋겠습니다. 부부간에 양보하기 어려운 후에 리마인드 웨딩을 하는 것 아닌 이상 서로 한 번뿐인 결혼식이잖아요. 그래서 가장 바라는 사항들은 넣어주어도 무방하겠습니다. 돈을 적게 들이고 직접 준비하는 셀프 웨딩이기에 규모가 작은 스몰이라고 해도 할 일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짧으면서 긴 여정인 결혼을 준비하는 일정을 잘 구상하고 소통하면서 현명하게 헤쳐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몰 셀프 웨딩을 넘어서서 결혼식 없이 혼인을 생각하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남겨봅니다. 결혼에 관해서 식을 어떻게 하냐는 각자가 다른 것이지 틀린 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결혼식은 형식이고 불필요하고 꼭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과감하게 하지 않는 것도 좋습니다. 로망이 적고 의미 부여나 허례의식을 좀 지양을 한다면, 그리고 부부와 가족의 행복을 위한 선택이라 여긴다면 충분히 식을 올리지 않고 결혼을 해도 괜찮다는 말을 드려봅니다. 결혼식에 대한 타인의 간섭도 배제할 수 있으니까 마음 편하고 그만큼 만들어낸 여유와 시간을 부부 사이의 행복에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스몰 셀프 웨딩 첫 번째 영상을 마칩니다. 관련해서 비용이나 준비 과정 등 유익한 다음 영상을 만들어서 곧 들고 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행복한 하루 되세요.